당신은 어머니의 몸에서 미끄러져 나와 형제 옆 딱딱한 땅에 세게 떨어집니다. 그를 보자마자 당신은 곧장 어머니에게 기어가서 모든 젖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 젖을 먹으려는 순간 그가 당신을 밀어서 둘 다 넘어집니다. 당신이 일어나고 그도 일어섭니다. 서로를 밀치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기어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거운 무언가가 발을 내딛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발소리의 진동에 당신과 형제는 모두 얼어붙습니다. 이제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가 입에 죽은 토끼를 물고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토끼를 어머니 옆에 떨어뜨리고 자신이 먹을 것을 찾으러 다시 떠납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서 돌아서서 먹기 시작하고 당신과 형제만 남겨집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당신의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먹고 자고 젖을 먹으려고 서로 밀치며 아버지는 계속해서 먹이를 가져오고 어머니는 굴을 오래 비우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침내 다리가 충분히 강해져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갑니다. 어머니가 사체를 뜯고 있는 동안 당신은 혼자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풀밭에서 그림자만 쫓아다니지만 곧 근처에서 땅을 쪼고 있는 새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자 새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당신은 놀라 뒤로 넘어집니다. 새는 한 번 더 깡충 뛰며 마치 공격할 듯이 날개를 펼칩니다. 어머니가 사체에서 달려와 으르렁거리자 새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목덜미로 물어 형제 곁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진짜 교훈입니다. 지금은 해가 없는 동물조차도 당신보다 강하며 부모님이 없다면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부모님이 먹이를 주지 않게 되고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3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갈 만큼 충분히 자랐습니다. 형제가 당신 옆에서 함께 걷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동작을 따라하며 들키지 않고 몰래 다가가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 앞에는 어린 카피바라 한 마리가 덤불에 코를 파묻고 혼자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 몸을 낮춥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향해 다가가고 당신과 형제는 뒤에 남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잡기 전 덤불이 갑자기 요동치며 터집니다. 제규어 한 마리가 덤불을 뚫고 튀어나와 카피바라를 들이받고 머리를 물고 들어올리며 두개골을 으스러뜨립니다. 제규어는 카피바라를 떨어뜨리고 조용히 먹기 시작하지만 곧 무언가 냄새를 맡고 즉시 고개를 듭니다. 그의 시선이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에게 고정됩니다. 불과 몇 미터 거리입니다. 아버지는 몸을 굳힌 채 제규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둘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카피바라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다 제규어가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립니다. 아버지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당신과 형제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앞으로 나아가며 제규어가 당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며 막아섭니다. 제규어가 달려들어 아버지에게 부딪힙니다. 둘은 땅바닥을 구르며 서로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덤빕니다. 둘 다 싸움을 끝내기 위해 몸을 비틀며 격렬하게 버팁니다. 아버지는 세게 물고발로 차지만 제규어가 더 무겁고 강합니다. 제규어가 아버지를 땅에 눌러놓고 목에 이빨을 박아넣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더 발길질을 하다가 이내 움직임을 멈춥니다. 당신과 형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돌아서서 덤불을 헤치며 달려가 마침내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바라보고는 곧바로 압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두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8달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더 길어지고 몸도 더 날렵해졌지만 여전히 형제와 함께 어머니를 따라다닙니다. 새 식구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드문드문 나무가 있는 초원지대입니다. 이곳의 냄새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다른 수컷이 이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잠시 멈추지만 곧 다시 움직입니다. 몇 분쯤 걷고 나서 수컷 갈기늑대 한 마리가 마침내 여러분을 따라잡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 훨씬 큽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과 형제를 향해 곧장 달려듭니다. 어머니가 그가 다가오기 전에 그를 세게 들이받습니다. 둘은 풀밭에서 서로를 물고 꼬집으며 뒤엉켜 싸웁니다. 어머니가 그의 어깨로 달려들지만 그는 어머니를 떨치고 넘어뜨립니다. 그가 이빨을 드러내며 당신을 보자 당신은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칩니다. 잠시 동안 그는 당신을 죽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그의 뒷다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는 재빨리 돌아서 어머니의 얼굴을 물고 자신의 무게로 어머니를 땅에 눌러버립니다. 당신과 형제는 얼어붙은 채로 있습니다. 어머니는 입에 피를 묻힌 채 고개를 들어 당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몸을 땅에 낮추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수컷이 어머니를 놓아줍니다. 그는 공터를 돌며 덤불의 냄새를 문지른 뒤 돌아섭니다. 어머니는 몸을 낮춘 채로 있고 수컷은 어머니 위에 올라타 어머니를 억누릅니다. 당신과 형제는 조용히 바짝 붙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일이 끝나자 수컷은 우뚝 서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는 당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 자신이 왔던 곳으로 걸어가 새 식구만 남겨둡니다. 이곳은 그의 땅이며 그는 그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지배자로 받아들이면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1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시간이 되어 당신은 어머니의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을 때까지 몇 시간 걷습니다. 처음 맞는 혼자의 하루는 조용하고 당신은 숲을 헤매며 먹이를 찾습니다.
공기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나고 곧 당신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커졌고 옛 굴 근처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가자 으르렁거리며 이곳이 환영하지 않는 곳임을 알립니다. 당신은 싸우고 싶지 않아 뒷걸음질치며 떠납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침마다 배가 점점 더 고파집니다. 몇 시간 동안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토끼는 통나무 옆에 앉아 쉬고 있어서 당신은 풀숲에 몸을 낮추고 다가갈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떠난 후 처음으로 먹는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토끼가 당신의 냄새를 맡고 갑자기 깨어나 달아나 버립니다. 몇 시간 후 썩는 냄새가 나무 사이로 퍼져와서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땅에 아르마딜로의 사체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위에 올라타서 껍질을 뜯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자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잠시 동안 당신은 어떻게든 그를 죽여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며 사체를 남겨둡니다. 당신은 재빨리 달려가 남은 것을 먹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당신의 배를 채워주고 당신을 살게 해줍니다. 이것이 당신이 혼자서 먹는 첫 번째 식사이고 살아남으려면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2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쥐를 먹으며 버텼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거의 배가 차지 않습니다. 야생 기니피그를 잡으려고도 해봤지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당신 소리를 듣고 당신이 잡기도 전에 달아나 버립니다. 더 큰 먹잇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물가에서 카피바라를 몰래 쫓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근처 연못으로 가서 그들의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무리가 강둑에서 머리를 풀밭에 밟고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해 보이지 않아 당신은 다가섭니다. 한 마리가 머리를 들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는 움찔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당신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이빨을 드러내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는 대신 그냥 돌아서서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저 녀석이 얼마나 느긋한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가 너무 침착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뒤따릅니다. 그가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당신은 그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달려들어 뒷다리를 물어버립니다. 그가 발길질을 하고 바로 그 순간 물이 폭발하듯 튀어오릅니다.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린 채 튀어나오지만 카피바라를 노리는 대신 당신을 향해 덤벼듭니다. 당신은 입을 놓고 풀숲으로 도망치고 악어는 몇 걸음 당신을 쫓아옵니다. 악어가 멈추자 당신은 돌아서서 바라봅니다. 카피바라는 악어 바로 옆에서 물에 떠 있는데 악어는 그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냥하려 했던 동물은 무사하고 당신을 거의 죽일 뻔했던 동물은 그냥 그 동물을 내버려 둡니다. 몸을 떨며 당신은 연못에서 물러나 나무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다시는 카피바라를 사냥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평온하니까요. 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4살이 되었습니다. 초원은 사방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당신은 그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나무의 냄새를 문질러 모든 구석을 표시합니다. 다른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이곳이 당신의 것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 아침 경계선을 따라 걷다가 낯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다가옵니다. 그건 당신의 냄새가 아닙니다. 누군가 여기에 다녀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머리를 낮추고 풀밭을 따라 그 냄새를 쫓아갑니다. 점점 더 냄새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봅니다. 갈기늑대 한 마리가 공터에 서 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귀를 앞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닙니다. 그를 압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다가가 으르렁거리며 나가라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빨을 드러내며 당신에게 덤벼듭니다.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돌고 꼬리가 풀을 스치며 두 늑대거리가 가까워집니다. 2마리 모두 동시에 뛰어듭니다. 싸움은 빠르고 거칠게 벌어집니다. 이빨이 부딪히고 몸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가 옆구리를 긋고 당신은 어깨를 물어뜯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다 다시 일어나 몸으로 밀칩니다. 당신은 자리를 지키며 더 세게 물고 그가 약해질 때까지 흔듭니다. 그러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당신은 그를 기어서 도망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목을 물고 그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힘을 줍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당신은 그 위에 서서 조용히 있습니다. 배가 비어 있었고 이제 눈앞에 고기가 있으니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의 몸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 먹고 나면 이 땅이 오직 당신만의 것임을 알며 일어섭니다. 이제 당신은 6살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다리는 더 길어졌고 가슴은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신체적 전성기입니다. 숲속에서 당신은 큰 사슴이 나무 사이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몸을 낮추고 풀숲을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마침내 사슴이 당신을 눈치챘을 때 당신은 앞으로 내달립니다. 사슴은 덤불을 헤치며 달아나지만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며칠 동안 그 사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슴이 어디로 달릴지 압니다. 당신은 공터를 가로질러 먼저 도착합니다. 사슴이 덤불을 뚫고 나오자 당신은 뛰어듭니다. 당신의 턱이 사슴의 목을 물고 사슴을 끌어내립니다. 사슴 2번 발길질 후 움직임 멈춘다. 당신은 배가 부를 때까지 고기 조각을 뜯어내며 빠르게 먹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녀를 봅니다. 나무 너머에 서 있는 암컷 갈기늑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그녀가 도전하길 기다리지만 그녀는 아닙니다.
으르렁거리지 않고 고기 한 덩이를 입에 물고 다가가 고기 조각을 그녀 발밑에 떨어뜨립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한 듯 빠르게 씹으며 먹습니다. 그녀가 다 먹고 나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 가까이에 머물며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7살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짝은 얼마 전 새끼를 낳았고 새끼들은 아직 작습니다. 그녀는 굴 안에 머물며 새끼들을 지키고 당신은 사냥을 나가 먹이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짧은 추격 끝에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입에 물고 숲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삶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에겐 짝도 있고 새끼들도 있으며 그들에게 먹일 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멈춥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길 위에 남겨진 냄새가 당신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냄새는 날카롭고 너무도 익숙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내려놓고 다가갑니다. 앞에 당신 새끼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작은 몸은 산산조각 나 있고 머리는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처음엔 안 움직입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충격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다 필사적으로 굴에 도착하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달려가며 나뭇가지가 옆구리를 긁고 지나갑니다. 굴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당신의 작은 땅에 쓰러져 있고 털은 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온몸을 뒤덮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 옆에는 두 번째 새끼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받아들이려 고개를 숙이다가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어둠이 굴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그림자는 거대하고 당신이 싸울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수컷 제규어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제규어입니다. 당신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죽더라도 복수할 각오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더니 곧장 돌진합니다. 그의 발 한 번의 타격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발톱이 당신의 목을 찢고 당신의 머리가 땅에 부딪힙니다. 당신의 몸이 한 번 경련하다가 곧 고요해집니다. 제규어는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지나쳐갑니다. 갈기늑대로서의 삶이 힘들 수는 있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동물도 있습니다. 믿어도 좋아요. 정말 놀랍거든요.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보세요.